전산회계 2급 100회입니다. 100회. 세 자리는 참 오랜만 같은데.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거래 내용에 대해서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했어요. 자, 현금 100만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차별의 현금 100만원, 대별의 자본금 100만원이겠죠. 그러면 차별의 자산의 증가, 대별 뭐라고요? 자본의 증가죠. 두 번째, 외상매입금 200만원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차별의 외상매입금 200만원, 대별의 현금 200만원. 차별에는 부채가 많은 거예요. 감소, 대별에는 자산의 감소. 틀렸고요, 역시. 세 번째, 예금이자 30만원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차별은 뭐라고요? 자산의 증가. 맞고요. 대별 뭐라고요? 수익의 발생 맞습니다. 이제 수익이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비품 50만원 사고 대금은 미지급하다. 차별 비품 50만원, 대별은 미지급금 50만원.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중에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의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 성과 뭐예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에 맞는 것은 하는데 1번은 왜 안 된다? 미지급 비용이 있어요. 2번은 왜 안 돼요? 미수 수익은 자산이에요. 정답 몇 번? 3번. 4번은 상품 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세 번째입니다. 다음 중에 재무상태표상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외상매출금, 선급비용, 차량 운반구, 상품 몇 번이에요? 3번 차량 운반구죠. 208입니다. 이런 번호들 마킹하다 보면 그런 생각 나오죠. 333이 뭐야? 뒤에 3번인가? 알쏭달쏭 한번 3번 빼고 찍죠. 그죠? 네 번째. 다음 중에 계정변호장 잔액이 항상 대별에 나타나는 것은 대별에 온다는 얘기 뭐예요? 부채, 자본, 수익 중에 하나겠네요.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번, 3번, 4번은 다 계정 과목에 의해서 묻고 있죠. 맞나요? 얘를 정확하게 맞추려면 뭐 확인하시면 돼요? 뭐만 하게 된다? 우리가 뭐만 보더라도 계정 과목이 적은 가서 이 코드 보러가 몇 번인지만 정확하게 보더라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재무상태표에 차별이 항상 뭐 나오더라? 자산이 나오더라. 대별 뭐 나온다고요? 부채와 자본이 나오더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손익계산 차별이 뭐 온다고요? 비용이 오고요. 대별 뭐 온다고요? 수익이 온다는 거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자, 다음 중에 손익계산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했어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맞죠? 두 번째,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비용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희생된 경제적 효익의 감소분을 얘기한다. 맞는 듯한 느낌이죠, 그죠? 자, 넘어가고 세 번째,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수익은 한 회계 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액을 뜻한다. 말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네 번째. 자, 손익계산 보고되는 단기 순이익은 현금주에 의해서 작성될 때보다 항상 크게 보고되는 특징이 있다. 자, 옳지 않은 몇 번일까요? 그냥 대충 봐도 4번이죠. 그죠?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갑니다. 다음 중에 손익계산상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통신비, 업무에 관계되는 전화요금, 휴대폰요금, 인터넷요금, 등기우편요금 등이었습니다. 수도광열비, 업무와 관련된 가스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비를 얘기한다. 접대비, 상품 등의 매출, 판매 촉진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선전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얘기한다. 자, 4번 임차료, 업무와 관련된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모두 빌리고 지급하는 사용료다 해놨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몇 번을 볼 수 있다고요? 3번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선전할 때 들어가는 돈을 뭘 한다고요?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7번째.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상품의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물었습니다. 자, 일단 상품 전기 2월에 단기 매입액, 매출 채권, 매출액, 기말 상품 재고액, 기말 재고액, 매입 채무 나와 있습니다. 그냥 매출 원가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매출 원가라는 것은 팔았는 판매한 상품의 원래 가격이 얼마냐 이거죠. 그 매출 원가는 어떻게 본다? 기초 상품 재고액 얼마? 35만 원.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얼마 있어요? 77만 원. 마이너스 뭐 뺀다고요? 기말 상품 재고액 빼겠죠. 기말 얼마 있습니까? 37만 원 있네. 37만 원.
빼면 얼마 나옵니까? 75만 원 나옵니까? 75만 원이 매출 원가입니다. 다른 금액들은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기위해서 이상한 걸 적어놓은 겁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8번입니다. 2021년 1월 1일에 취득한 기계장치 취득가액 2천만 원, 정액법, 내용연수 5년, 잔존가액 50만 원이었습니다. 얘를 2022년 1월 1일에 처분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만 원 인식하였다. 동기계장치 처분 금액은 얼마인가 물었어요. 일단 처분 손실이 발생한 거 맞습니까? 자, 일단 감가상각비부터 구해야 돼요. 맞습니까? 자, 감가상각비 구하려면 한번 구해봅시다. 자, 내용 연수분해. 몇 년분해? 자, 내용수 5년이라고 했어요. 5년분해. 취득원가 얼마 되겠습니까? 2천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50만 원. 자, 2천만 원짜리 사서 5년 쓰고 나면 꼬물값을 50만 원밖에 못 받아요. 1950만 원 나누기 몇 년? 5년. 얼마 나와요? 390만 원 나옵니까? 이 390만 원이 얼마에 대한 내용이에요? 1년에 대한 감가상각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2021년 1월 1일에 구해서 2021년 1월 1일에 처분하면 딱 1년 사용한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딱 1년이니까 390만 원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분기 한번 해봅시다. 지금 뭘 판 거예요? 기계장치를 판 거죠? 대변에 기계장치가 나갑니다. 기계장치가 나갈 때는 얼마짜리? 2천만 원짜리예요. 기계장치를 팔면 기계장치에 대한 뭐가 필요 없다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필요 없다고 그랬죠. 차후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옵니다. 얼마 옵니까? 390만 원 오겠죠. 390만 원. 그런데 이 문제는 팔고 난 뒤에 뭐가 발생했다고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했어요.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얼마? 30만 원이 인식됐다. 30만 원 발생했다. 그러면 얼마에 팔았느냐? 처분하고 현금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현금이 얼마가 들어와야 되느냐 묻는 겁니다. 대변 합계 금액이 2천만 원이죠. 차변도 2천만 원 나와야겠죠? 얼마 필요합니까? 1,580만 원 나와요. 1,580만 원. 우리가 매출에 팔았는 금액, 매각했는 금액 얼마냐? 1,580만 원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충분히 여러분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혹시나 이런 문제를 틀리셨으면 왜 틀린지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자꾸 접근을 다시 해보셔야 돼요. 그냥 틀렸구나, 내가 실수했네, 이게 아니고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다시 문제를 보셔야 돼요. 9번째, 다음의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역, 니은, 티것에 각각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을 해놨습니다. 판매용 건물은 뭘로 처리해요? 상품으로 처리해요. 상품으로. 그리고 본사 건물로 사용할 건물을, 영업용 건물은 뭐 한다고요? 건물로 처리할 거고요. 다음에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뭐 한다고요? 투자 부동산을 처리하는 거죠.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죠. 9번 문제는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죠?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상품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고 투자 부동산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10번째, 다음 중에 그 성격이 다른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해놨습니다. 이자 비용, 얘 뭐예요? 영업의 비용. 외환 차손, 영업의 비용. 4번에 있는 기타의 대동산업비, 영업의 비용. 정답 몇 번이라고요? 3번입니다. 감가상각비는 818번이에요.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합니다. 넘어갔어. 계정 과목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이 회차에. 11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의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성격의 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보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장기간 사용 가능한 자산입니다. 물리적 형체가 있습니다. 형체가 있는 자산이고요. 타인에게 대한 임대 또는 자체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입니다. 이런 자산이 무슨 자산이에요? 유형의 자산이에요. 유형 자산. 화장품 판매를 하는 회사가 영업장 건물, 그렇죠. 건물 맞고요. 휴대폰을 판매하는 회사가 보여있는 판매용 휴대폰.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2번이요. 2번은 상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가구 판매하는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운반용 차량 운반구, 차량은 맞고요. 자동차 판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 토지, 영업용 토지니까 토지라는 유형자산이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었습니다. 12번째, 다음 중에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대금을 미회수했을 때 처리하는 것인가 올바른 것은, 자, 우리가 유형자산을 팔고 상품이 아닌 물건을 팔고 돈 못 받으면 뭐 한다고요? 미수금 되지. 미수금. 정답 몇 번? 3번이에요. 3번.
자, 3번입니다. 다음 중에 외상 매입금을 조기 지급함에 따라서 매입 할인을 받고 이를 영업 외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을 경우에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이 옳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시면 자, 매입 할인을 받고 영업 외 수익을 처리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매입 할인이 어떤 내용이에요? 외상 매입금을 조기 지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없어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100만 원 생각합시다. 얘를 갚아주는데 원래 갚기로 했던 날짜보다 일찍 갚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깎아주면 우리가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예를 들어서 98만 원만 지급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2만 원만큼은 뭘로 회계 처리하는 정상이다? 매입 할인이라고 어디에서 빼는 거예요? 총매입에서 빼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빼는 게 정상인데 얘를 뭘로 처리했다고요?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했어요. 자, 원래는 얘는 어디서 빼야 되는 항목이라고요? 순매입액에 차감해야 될 걸 순매입액에 차감하지 않고 순매입액의 비용에서 빼지 않고 그러니까 순매입액의 비용에서 안 뺐으니까 매출원가는 어떻게 됐다? 매출원가가 많이 잡히는 거 맞습니까? 과대계산 되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에 미치는 영향이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매출 원가가 과대계산되면 그 밑에 나오는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과소계산 되겠죠. 매출 총이익은 과소계산되는 거 맞고요. 그런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판매비와 가격비 빼면 영업이익이죠. 그럼 영업이익까지 과소계산되는 거 맞는데 얘가 어디에서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해버렸으니까 단기 순이익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 하면 4번인데 단기 순이익은 뭐라 해야 된다고요? 불변이라는 정답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죠? 14번째입니다. 아래 제시된 전표의 붕괴 내용을 개정변호장에 정기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차배 송호품비 100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50만원, 현금 50만원 붕괴했습니다. 그럼 송호품비 계정 어느 변에? 차변에 와야 되는 송호품비 차변 없네요. 그죠?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음에 미지급 계정은 어느 변에 옵니까? 대변에. 상대방 계정은 뭐가 와야 돼요? 송호품비 금액은 지가 얼마? 50만원. 정답 몇 번? 4번이네요. 이건 기초 파트 할 때 붕괴 많이 했던 내용이죠. 기초 파트 붕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5번째. 다음 자료에 의해서 기초의 자본, 기말의 부채, 기말의 자본, 기말의 부채는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자, 일단 나와 있는 거를 적어보시면 기초의 자산과 기말의 자산, 기초의 부채까지 나와 있어요. 있으니까 뭐는 구할 수 있다? 기초의 자본은 구할 수 있겠네요. 기초의 자본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자, 기초의 자산에서 기초 부채 빼면 기초의 자본은 2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알 수 있는 거 수익과 비용이 나와 있죠. 수익이 많습니까? 비용이 많습니까? 수익이 더 많다는 얘기는 뭐가 발생한다? 단기 순이익 발생한다는 얘기 맞습니까? 순이익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20만 원 순이익이 발생합니다. 20만 원만큼 순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장사 끝났을 때 내 돈인 기말의 자본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겠죠. 20만 원 있었는데 20만 원 증가하면 얼마만큼? 40만 원이 되겠네요. 기말의 자본은 40만 원. 그런데 기말의 자산은 얼마 되어 있어요? 기말의 자산은 8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말의 뭐는 부채는 얼마 나오는 거예요? 40만 원. 자산, 부채, 자본은 안 쓰고 자본, 자산, 부채 적어도 알아보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묻는 거는 기초의 자본은 얼마이고 20만 원. 기말의 자본은 얼마이고 40만 원이고 기말 부채 얼마? 40만 원. 정답 몇 번? 3번이 나오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무 시험 나오는데요. 기초정보관리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서 안 되시면 물어보라 그랬는데 물어보시는 분이 없는 걸 봐서 틀리시면 안 돼요. 얘는 틀리면 정말 곤란합니다. 자, 기초정보관리 쭉 넘어가시고요. 자, 문제 4번 가겠습니다. 일반 지표입니다. 날짜 7월 2일부터 갑니다. 7월 2일자. 푸른 상사에서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고 제작 대금 330만 원은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다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실수를 많이 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차압에 뭐라 붕괴한다고요? 광고 선전비 얼마만큼? 330만 원.
이라고 분개할 거고요. 대금은 어음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대배 뭘로 처리해요?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 지급어음 아니에요. 자,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요. 상품이 아닐 때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명심하셔야 됩니다. 미지급금. 우리 이것 때문에 왜 메인 매출표 배울 때 253, 253 외우라고 얘기했죠? 차배 상품이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253이에요. 되시겠죠?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쓰는 분들은 그냥 지급어음 쓰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냥 입력하시는 분들은. 7월 26일자 자동 철거로부터 상품 1,000만 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상품 대금의 10%를 당좌 수표를 발행해 수입했습니다. 자, 대별의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대별의 당좌 예금 되겠죠? 얼마 됩니까? 100만 원 맞습니까? 금액이 10%니까 총액이 1,000만 원이니까 100만 원만큼 수표를 발행해 준 겁니다. 차별의 계약금 중 뭐라고 그래요? 차별의 선급금 되겠죠.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당연히 선급금은 거래처 들어가야겠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게요. 선급금 동그라미. 다음 날짜 며칠자 8월 23일. 8월 23일 가수금 500만 원은 4월 1일 입금된 내용을 알 수 없던 것으로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나 거래처 승리상사로부터 회수한 외상대금이 판명되었다. 가수금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이 났습니다. 입력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가수금이 어느 배인지 판단이 안 쓰시면 4월 1일자 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돈을 받았는데 차배 현금 혹은 보통예금 들어왔는데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대별에 가수금 처리한 거예요. 얘가 원인이 바뀌어졌으니까 어느 배 온다고요? 차변에 가수금 얼마? 500만 원 그랬어요? 500만 원. 얘는 뭐에 대한 거라고요? 외상 대금을 회수한 거예요. 대변의 외상 매출금 금액은 500만 원. 거래처는 누구예요? 승리 상사. 자, 외상 매출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날짜 8월 28일자가 있습니다. 8월 28일. 강서 상사에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표이다. 대금 중에 1,000만 원은 당좌 예금에 입금됐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습니다. 판매 금액이 총 얼마 있습니까? 2,500만 원 보이십니까? 상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뭐라 분개한다? 상품 매출이라 분개하겠죠. 대변에 상품 매출. 얼마라고요? 2,500만 원 되겠죠. 대변에 상품 매출 2,500만 원. 대금 중에서 1,000만 원은 당좌 예금에 입금되었고 했으니까 차변에 당좌 예금이라 적으면 되겠죠. 금액 얼마라고요? 1,000만 원. 나머지 뭐였어요? 오케이. 외상 매출금 하셔서 금액 얼마라고요? 1,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누구는 거래처 들어가야 돼요?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 들어가셔야 됩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짜 9월 10일자인가요? 9월 10일자 설명하고 있는데 타닥타닥 치시는 분은 거래처 빼먹었다는 얘기죠. 입력할 필요 없어요 지금. 영업부에 우편물을 발송하고 등기 우편 비용 통신비라고 적어놨습니다. 혹시 실수할까 싶어서 5,000원을 현금 지급했어요. 자, 어느 변에? 대변에 현금 나갔습니다. 얼마만큼? 5,000원. 시험 치러 가면 통신비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시험 쳤을 때 뭐 설명이 나와 있나 봐요. 그죠? 자, 차별에 뭐라 분개한다? 통신비라고 하면 되겠죠. 금액 얼마라고요? 5,000원입니다. 다음 날짜 9월 28일자예요. 9월 28일. 나나상점에 상품 10개, 개당 65만 원을 판매하고 판매 대금 중에 1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동전 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뭐 판 거예요? 상품 팔았어요. 어느 변에? 대변에 상품 매출 되겠죠. 얼마 판 거예요? 오케이. 650만 원 판 거예요. 대변에 상품 매출 650만 원. 대금 중에서 100만 원은 현금 받았습니다. 차별의 현금 얼마? 100만 원 받았고요. 나머지 동전 발행의 약속은 받았습니까? 어음 받은 뭐라고 그래요? 받을 어음이라고 그래요. 얼마만큼? 550만 원. 어음 받았을 때 다 받을 어음인데 딱 한 경우만 아니죠. 누가 발행한? 우리 회사를 뭐라고 그래요? 당전 발행 약속금을 받다 하면 뭐 해야 돼요? 지급어음이라 분개하셔야 돼요. 이해하시죠? 앞에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자, 넘어가서 10월로 넘어갑니다. 10월 28일자입니다. 10월 28일. 매출 초 신규 매장 개업식을 위해서 정원꽃집에서 화환을 주문하면서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래와 같은 현금 영수증을 수령했습니다. 15만 원 지급했나요? 매출 초에 돈 쓴 거 뭐라고 그래요? 접대비라고 그러겠죠. 차별의 접대비 금액은 15만 원. 대변에는 현금 지급했어요. 현금 영수를 받았으니까 대변에 현금 15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자입니다. 여부 출장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26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현금 납부했으니까 어느 변에? 대변에 현금 얼마? 26만 원. 차별 뭐라 분기할까요? 차별에 세금과 공과입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상공회의소 회비, 적십자 회비 자주 나옵니다. 이거 뭐 한다고요?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분개했는 거 한번 보세요. 다시. 이 중에 분개했는 8개 중에서 이 중에 정말 어려운 분개였어요 하는 게 몇 번? 내 기준에서. 여러분 기준에서. 몇 번이 어려웠어요? 자, 이 중에서 어렵지 않지만 2개 정도 실수하더라도 시험 단락에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 시험은 떨어지면 안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 화요일이죠.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무조건 다 붙습니다. 붙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근데 귀찮아서 보기 싫어서 떨어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수중 문제입니다. 11월 2일자. 천둥상점에서 받은 약소금 1,000만 원을 만기일 전에 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에서 할인받아 보통계획 계좌에 입금된 거래를 회계 처리하면서 할인료 25만 원을 수수료 비용으로 잘못 입력하였다. 매각 거래를 처리하였습니다. 어음을 만 거예요. 할인한 거죠. 할인이라는 개념은 어음을 가지고 있던 소지하고 있던 어음을 만기일 전에 은행에 팔아먹는 거죠. 그럼 얘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죠. 맞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분개하면서 워낙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얘는 뭘로 처리한다고요? 오케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었어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날짜 12월 4일자 보겠습니다. 12월 4일. 다나상사에서 상품 165만 원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소지하고 있던 달림전자 발행 당좌 수표를 지급하였으나 당점의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방과수로 잘못 회계 처리했다 했습니다. 대변에 당좌예금 돼 있나요? 대변에 당좌예금이 아니고 달림 상사가 발행했는 수표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현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당좌예금 대신에 뭘로 수정한다고요? 현금으로 수정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되었습니까? 제가 혹시나 이거 수정하는 문제 하면서 실수하면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프로그램 다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날짜 결산 파트입니다. 12월 31일. 자, 내용 보시면 자, 수동이냐 자동이냐 구분해 보면 1번 수동, 2번 수동, 3번 수동, 4번은 자동입니다. 됐습니까? 자, 수동 문제 첫 번째. 2021년 7월 1일 1년치 주차장 임대료 480만 원을 일시에 수령하여 전액 선수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단 월할 계산하고 음수로 입력하지 말 거가 되었습니다. 뭐로 처리했다고요? 선수 수익으로 처리했대요. 선수 수익이 맞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죠. 자, 무슨 말 하면 수익이 발생했을 때 자, 7월 1일 날 1년치를 받았으면 자, 어느 별에 그냥 대별에다가 선수 수익이라고 얼마 적었다고요? 480만 원이라고 분개를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분개는 주차장에 임대료를 받은 거면 우리가 뭘로 분개해야 돼요? 임대료란 수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죠. 딱 좋은 거는 7월 1일이니까 뭐 계산하고 말고 반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얼마만큼은? 240만 원만큼은 임대료고 240만 원만큼 뭐라고요? 선수 수익이 맞다는 얘기죠. 자, 그럼 정리분개 해봅시다. 정리분개 하려고 하면 선수 수익이 있는 것 중에서 240만 원 없애줘야 돼. 그럼 차배 뭐가 온다고요? 선수 수익. 딱 반이 하프니까 얼마? 240만 원 되겠죠. 대배 뭘로 처리하셔야 돼요?
단기에 임대료라는 수익이 발생했는 240만 원만큼은 수익으로 잡아줘야 된다. 되시겠죠? 날짜가 7월 1일 알고 딴 날짜가 나왔으면 계산 좀 해보고 좋을 건데, 그죠? 안 나와 있어서 좀 아쉽네. 자, 시험 칠 때 이렇게 나오면 좋을 건데. 자, 다음 12월 31일. 기말 현재 인출금 계정을 자본금으로 대체하시오 이랬습니다. 어디 가서 인출금 찾아요? 합계 잔액 시산표. 워낙 많이 있는 거라서 합계 잔액 시산표 가서 인출금 찾습니다. 인출금이 어느 변했습니까? 차별했어요. 얼마 했습니까? 65만 8천 원. 자, 인출금 정리하면 인출금을 정리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개인 기업에서 사장님이 회사 돈 빼간 거예요. 65만 8천 원만큼. 그러면 65만 8천 원만큼 뭐가 줄어들어야 된다? 자본금이 감소하겠죠. 원래 자본이 어느 변했다고요? 대변했잖아요. 그래서 자본금이 감소하려면 어느 변해야 된다? 차변해야겠죠. 차변의 자본금에서 65만 8천 원이라고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한 번 더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본사 영업부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소모품이 얼마 있다고요? 30만 원이 있다 했습니다. 자, 단 구입 시 전액 뭘로 처리했다? 비용으로 처리했다. 구입 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다 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얘들은 다 쓸 거라고 생각하고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이 중에 안 쓴 게 얼마 있다고요? 30만 원 있다고. 뭐 안 쓴 거는 비용 처리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느 변에 대변에 뭐에서 뺀다고요? 소모품 B에서 빼주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혹시나 이거 분계 틀리신 분은 명심하세요. 구입할 때 소모품 B로 처리했으면 대변에 무조건 얘기가 잘못됐으니까 소모품 B가 온다 그랬죠? 이거 왜 뭐 온다고요? 미사용액이 온다고. 되겠죠? 자, 미사용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30만 원 그랬죠. 30만 원. 대변에 소모품 B 30만 원. 그럼 사용하지 않은 거 남아있는 거 뭐라 그래요? 소모품이 되겠죠. 차변에 소모품 30만 원. 여기까지가 수동결산이고요. 나머지 한 문제가 어디 간다? 자동결산. 자동결산을 어디 가서 입력해요? 결산 자료 입력하셔서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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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창 열어서 어디 가서 감가상각비란에 가서 비품에 얼마? 56만 원. 차량봉 얼마? 31만 원. 입력하시고 뭐 누른다고요? 전표 추가 F3번.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시면 전산회계 2급은 끝난다고 그랬어요. 자, 조회사항입니다. 첫 번째 문제. 자,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판매 가능한 상품액은 얼마인가 물었어요. 자, 판매 가능한 상품이 얼마 물었는데 판매 가능 상품이란 것은 뭐냐 하면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뭐 더한 거? 순매입액을 더한 거예요. 순매입액을 더하면 얘를 뭘 한다? 판매 가능액이라고 불러요. 얘는 어디 가서 볼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디서 보냐면 합계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어떻게 보는데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합계 잔액 시산표에 몇 월 들어간다고요? 6월에 들어가요. 6월에 들어가서 뭐 확인하면 상품 금액이 얼마인지만 보시면 돼요. 상품 금액이. 상품의 차변 잔액이 얼마인지. 왜냐하면 기초 상품이 넘어간 것도 상품, 상품 매입해 있는 것도 상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계 잔액 시산표에 차변의 잔액을 보시면 됩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얼마? 7,024만 8천 원 나옵니까? 자, 얘는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손익계산서 가서 나오죠. 맞습니까?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계 순매입액 하면 그 금액도 나와요. 그 금액도 똑같이 얼마 나온다고요? 7,024만 8천 나와요. 그건 어디서 봐라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디서 보든지 정확한 답만 산출해내시면 됩니다. 되었습니까? 두 번째. 1월에서 5월 접대비 중에서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가 물었어요. 그냥 접대비가 얼마냐, 지출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 그냥 총계정점 보셔도 되는데 현금으로 지급한 거 혹은 대체로 지급한 거 이렇게 나와요. 이럴 때는 뭐 본다고요? 월계표 보셔야 돼요. 이 문제는. 1월계표 중에서 월계표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몇 월부터 1월부터 몇 월까지? 5월까지 보시면 접대비의 현금란에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에요. 그럼 현금 주지 않고 미지급했는 금액이라 당좌예금, 보통예금은 대체에 나와 있어요. 보이십니까? 현금란은 얼마? 375만 원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세 번째. 1월부터 6월까지 판매비와 관리비 중 건물 관리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월의 금액과 가장 작은 월의 금액의 차이를 얼마가 물었어요. 얘는 계정과목 건물 관리비라는 계정과목 하나 비교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계정과목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뭘 보자? 총계정 원장 보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기준에 그렇습니다. 계정별 원장 보셔도 되고 총계정 원장 보셔도 되는데 총계정 원장이 좀 깔끔하게 나와 있어요. 자, 가장 많은 월과 작은 월의 차이는 얼마 나옵니까? 25만 원 나옵니까? 자, 이게 25만 원이 안 나오신 분은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다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